그 제주 유전자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구별이 그러니까, 되세요? 아니 그래서 아무래도 김 박사님이 또 전문가시니까 뭐가 우리 문헌에 나타 우리가 항상 의존할 때는 문헌밖에 없잖아요. 문헌에 나타난 제주도 사람들은 뭘까?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자,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좀 크게 혹시 보여주시죠. 나온 게 있나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사진이 아니고 이제 옛날 그림인데 지금 보이시죠? 아, 네. 저게 아, 예, 옛날 사람인데 이게 제주도 사람이 처음 그려진 그림이다라는 얘기를 제주도 사람이 처음 그려진 예, 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크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제 저 그림은 그 미산 허영이라는 사람이 그렸고요. 글은 미산 저 소치 허련 이분이 썼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부자 관계예요. 아 근데 저는 얼굴 딱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전 영화 배우 백윤식 선생님. 똑같네요. 아 역시.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백윤식 선생님은 고향이 서울이십니다. 예. 코도 크고 귀도 이제 크고 눈도 이제 크고 해서 굉장히 귀한 상이고 귀한 상인 같아요. 보면서 도라르방 맞아요. 도라르방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라르방 도라르 모습과 닮았네요. 거의 같다라고. 갑자기 백윤식 선생님이 도로로방이랑 연결이 돼버리죠. 어찌 내 얼굴을 그리 쳐다보느냐? 산이 훤하더냐? 제주도 기록에서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무슨 옷을 입냐면 개 가죽 옷을 입어요. 개 가죽을 벗겨가서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입었대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기록했던 사람은 이 해귀한 집단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분은 좀 잘 사셨던 분. 굉장히 잘 사셨던 것 같고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얼마나 잘 사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런 옷을 입는 것 자체가 매우 쉽지 않았던 거죠. 제주도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제주 성안에 귤나무를 1000그루를 갖고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름이 귤수 소조라는 게 그 소조가 초상화예요. 이게 그쵸. 귤수가 저 사람의 이제 호가 되는 거죠. 아니 귤을 가지고 있는 늙은이 이런 뜻. 귤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예전에 우리 뭐 굉장히 대학 보냈다고 막 자식을 대학 보냈다고 하는데 1000그루면 그러니까 그림을 그 정말 그 대가인 화가에게 맡길만 내 하죠. 초상화를 그려줘라고 할 정도면 정말 대단하신 이 거예요.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나 좀 그림 좀 그려달라고. 아마 조선시대 초상화의 특징상 똑같다 보시면 돼요. 진짜요? 조선시대 초상화는 그냥 똑같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서로락이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는 게 조선시대 초상화야 굉장히. 사실주의 기초에서. 굉장히 사실주의죠. 그 저 사람도 보면 손이 없어요. 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상화에서 손을 보이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결례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러니까 손을 안 보이는데 이것 자체가 이 사람이 굉장히 유가적 사고가 투철했던 사람이고 보면 입술이 약간 이렇게 웃고 있어요. 잠깐 웃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그리는 분하고 아주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얼굴이 편안하게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아마 서로 그 전에 추사 선생이 있었을 때 교유하면서 서로 간에 아주 따뜻한 정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해주고 왔냐고 반갑다고 인사해주고 그런 과정들이 저 그림에 잘 녹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집니다. 제주 사람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최초? 지금 현재 확인되는 남아있는 최초고 지금 현재 저 민속박물관 이쪽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이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제주 사람을 이렇게 봤지만 뭔가 이제 과학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우리 제주 사람의 DNA 아니면 외모 이런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제가 일반 생물학 및 실험 수업을 할 때 사실 항상 도라르방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관련되는 얘기가 있어요. 인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휴먼 레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인종은 과연 과학적으로 옳은 것인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면서 그것에 대한 없다라는 게 결론이긴 한데, 대신 그 각각 환경에 적응되어진 외형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얼굴에서도 도라방을 닮았다 이렇게 초상화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코예요. 코 모양. 코 모양. 전체 얼굴형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미인에서 역사상 미인 얘기하면 나오는 인물이 누구? 양귀비도 있고 동양 있고 클레오파트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겸 수학자인 파스칼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명상을 위해서 했던 말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역사가 바뀌었을 거다라고 하죠.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높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건조한 지역에 있는 민족들의 코는 높습니다. 좁고 높아요. 그러니까 북방계 계통들이 이제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북방 계통이 주로 건조하거든요. 아무래도 동남아시아나 섬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건조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코가 좀 좁은 게 훨씬 생존하는데 유리해요.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건조한 공기가 들어갈 때 좁아야지만 이 건조한 공기와 코 안쪽에 있는 표면하고 만나는 접촉면이 넓어져 가지고 들어가는 공기가 약간 습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폐에서 숨쉬기가 편해지는 겁니다. 대신 습한 지역에 사는 경우는 공기가 습하잖아요. 습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습해져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 넓적해서 접하는 표면적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넓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르방이라든가 아까 이제 초상화의 모습 보면 좀 넓적한 경향들이 있어요. 저분은 정말로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사셔가지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목구비를 유심히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근데 우리 김 박사님은 약간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코가 좁아서. 그렇죠.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선조가 유배를 와가지고 이쪽에 가시죠? 이제 고려 때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런가? 북방계 계통에 그게 섞여 계신 것 같습니다. 뭐가 DNA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환경적 DNA가 뭐가 또 들어와 있다는 거네요. 이게. 제가 근데 제주 사람이랑 타지 사람이랑 외모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주도 여자분들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타지 분들이 그런 거를 되게 분석을 서울 잘하시더라고요. 분이신데 그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나뉘냐 이랬더니 고두심 선생님 형, 저도 그 얘기 혜은이 형, 한석영 형 뭐 이렇게 몇 가지로 나뉜다고. 그래서 근데 그럼 나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확연하게 본인들은 보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주변의 반응들이 다 공감을 해서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데도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구한말의 기록인데, 이제 한국에 조선에 당시 들어왔던 외국인 탐험가가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다 가보고 마지막에 동쪽 끝에 한국에 왔는데 아시아의 모든 인종이 다 모여 살고 있다. 너무나 신기하다. 제주도에. 한국에 와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런가? 외국에 나가보면 제가 어느 나라에 왔는지 짐작을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특징이 꽤 작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도 다양하다는 것. 제주도도 그런 성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은 진짜 저분은 좀 까무잡잡하고 체구도 작고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느낌도 공존한다는 게 좀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 제주 사람임에도 그렇게 다양하게 좀 보인다. 제주도라는 제주도가 항상 폐쇄돼서 격리돼서 그 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고 이어온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우리 육지의 부분, 중국 아니면 저 동남아시아, 일본에서도 끊임없이 사실 교류가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혈통들이 섞여서 다양한 어떤 다양성을 나타냈던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대만 같은 경우가 제주도면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대만에 이제 지금의 9개 정도의 원주민 부족들이 남아 있는데 그들은 그냥 폴리네신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는 그에 비하면 이제 수천 년 교류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DNA라고 하는, 사실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화학적 물질이거든요. 네, 그 화학적 물질인데 그 물질은 변해요.
사실은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진화의 근거가 되는 것들은 DNA에 있던 유전 정보가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그 과정들을 진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DNA의 유전 정보를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보 자체가 변화되는 것들을 저희가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이브를 찾아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학자적으로 해서 예, 이브의 태초의 여성이었던 성경에 나오는 이브의 이브요? 네, 성경에 나오는 하와라고 네. 지칭되어지는 네. 그 여성의 형태가 어떤 형태였고 언제 있었을까? 그래서 일부 뭐 창조론에서는 그걸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찾아보니까 뭐 6,000년 전이다, 7,000년 전이다 이렇게 이게 분자시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생명공학에서 몰레큘러 클락이라고 하는데 유전 정보를 정해주는 그 정보가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서열이 어떻게 어떤 서열을 바뀔 때 이게 몇천 년, 몇만 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추적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었을 것 같고 태초의 여성은 어떤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역추적을 또 해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인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게 어떤 그 전형적인 모습, 스탠다드한 표준형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뭐 동남아시아에서 왔든 북방계에서 왔든 이런 것들을 사실 추적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제주 사람이 현재 그런 그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을까, 형질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도 요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그 삼성 신화 같은 경우도 그 남방계하고 북방계의 신화가 섞여 있다 그래. 그러니까 땅 속에서 솟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당군이 이런 사람 하늘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남아 이쪽에서는 땅 속에서 솟아나니까 바다에서 솟아나는 거죠. 이러한 성격의 신화들이 많이 있는데 제주도는 그게 둘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방계 이게 공존하는 그런 형태로 딱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남방계 DNA, 북방계 DNA가 이제 같이 혼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나올 수 있겠죠. 그거야.